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어, 오늘 사실은 유튜버를 안 찍으려고 하다가 조금 짬이 나서, 네, 이렇게 다시 또 유튜버 찍게 됐어요. 내일은 저희가 세미나가 있는 날인데, 한 달에 한 번 저희 이사님이시자, 저희 스승이시자, 저희 멘토이신 분, 네, 그분께서 주최하는 세미나신데, 전국에서 한 200명 정도 오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세미나장에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가 모여서 여러 많은 에너지를 제가 또 받고 맨날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사회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오늘은 유튜버를 못 찍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짬이 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책, 새로운 책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네, 이 책 가지고 왔거든요. 미국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리더, 건국의 아버지,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전하는 13가지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그때 조화로운 인생에서 관계의 풍요에 네 그때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잘 배우지 않아요. 어, 근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네 음, 음, 타인의 언행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 네. 타인에 대한 존중은 곧 자신에 대한 우대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곧 자신에 대한 우대이다. 조지 워싱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직 활동을 할 때는 행동 하나하나에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실어야 한다. 타인의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타인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존중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환에 기초한 쌍방통행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가꾸어 나가는 기초 재료다. 네. 일방통행 아니래요. 한 사람만 나만 죽자고 좋아해서는 안 된대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존중해준 그런 쌍방통행이래요. 어느 날 워싱턴은 무릎 아래까지 늘어지는 외투를 입고 혼자서 터덜터덜 군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중간에 만난 사병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하사 하나가 수하의 병사들을 데리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서 힘들 내라고. 그 하사는 거대한 돌덩이를 들고 있는 사병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나, 둘, 영차. 그러나 정작 그는 돌에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었다. 돌이 너무 무거운 탓에 사병들은 그것을 제 위치에 옮겨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그들의 힘이 거의 바닥나자 돌덩이는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 위태위태했다. 이때 워싱턴이 잽싸게 달려가 그의 건장한 팔로 돌을 가로막았다.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의 도움으로 돌덩이는 마침내 제자리에 놓였다. 사병들은 돌아서서 워싱턴을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다. 어째서 자네는 힘내라는 소리만 지르면서 뒷짐진 채 보고만 있지? 워싱턴이 하사에게 물었다.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여기 하사 계급장이 안 보이나요? 그건 그렇지. 워싱턴은 외투 단추를 풀어헤쳐 그 콧대 높은 하사관에게 자신의 군복을 보여주었다. 군복으로 따지자면 내가 자네의 상관인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번엔 또다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도 좋네. 위인들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매 순간
타인들을 존중하려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의 바른 사람은 마음속에 늘 인간에 대한 경의를 품고 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애절에 부합된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반면 투박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애절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거나 단절시킨다. A가 없으면 인류 사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해질 것이다. 이는 버나드 쇼의 말이다. 우리는 A 하면 을의 겸손함, 경의, 정중함, 선의, 배려, 애절, 관심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A는 곧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들은 늘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을 이해해왔다. 타인에 대한 태도는 성공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각인시키고자 한다면 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당신 자신도 존중하는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정중하게 A를 갖춘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 자신도 밝아질 것이다. 네, 여러분, 리더는요, 모범이에요, 모범. 네, 그리고 희생이 따르고요. 본인의 직급이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명령만 내린다면 그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이 워싱턴처럼 군복을 계급장은 높지만 같이 힘을 내서 돌멩이를 나르고 뭔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더 아름답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존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교환에 기초한 쌍방통행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를 존경을 해 주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대접을 해주면 돼요. 정말 간단한 논리거든요. 내가 먼저 선의를 베풀고, 네, 그리고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대해주면은 상대도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되돌아서 부메랑처럼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상호 존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부재하다면 어떤 애이나 애절을 운운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수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라.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내뱉은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입을 열기만 하면 화자 자신의 모습이 말 속에 담겨 나온다. 몇천 년 전 지혜의 왕 솔로몬은 현명한 사람들만이 고상한 말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리석은 말은 우리 자신을 해친다고 서술한 바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사실 총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총합이다. 말만 한마디 해보고도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품성,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네.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서서 나는 사람들의 입술을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발을 볼 뿐이다. 발. 네.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지만 40이 넘어서 앤드류 카네기는 40이 넘어서는 그걸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말은 그 사람의 총합이다. 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줄 안대요. 그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도록 노력하며 한순간의 말실수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위에 있다라고 말했다. 말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죠. 근데 기분이 성격이 이렇게 욱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 정말 한 번 쏟아뱉은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말조심. 네.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과 어떤 소통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 눈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 뭐 눈빛, 그 다음에 마음으로 소통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상대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은 언어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세요? 참아야 되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항상 말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3초 정도 늦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말 좀 빨리 해. 맨날 제가 그렇게 타박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속내를 들어보니까 3초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전에는 그냥 말을 막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 없이 한 이야기지만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본인이 3초 동안 생각을 한대요.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이게 3초 동안에 얼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말을 내뱉은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정말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단정한 차림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복장은 무언의 소개장이다라고 합니다. 네. 몸은 중요한 자기 표현 형식이며 겉모습은 내면의 반영이다. 활발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서는 정결하고 깔끔한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하고 청결하며 아름다운 몸은 곧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공과 출세를 꿈꾼다면 자신의 옷차림새에 늘 신경 써야 한다. 옷차림새가 성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단정하게 차려입으려는 마음은 우아하고 안정감 있는 태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무성의하고 불량스러운 차림새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여서 그 사람의 인품과 중후함을 퇴색시킨다. 옷차림새는 우리의 정서나 기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몸에 맞는 새 옷을 입으면 마음과 표정까지 밝아지지만 어색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으면 정신 상태나 스타일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네. 예의 바른 행동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라.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은 어딜 가나 딱 들어맞는다.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작은 곳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일은 고려하되 작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작은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일 전체의 진행을 흐려놓는다. 네. 큰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칭찬을 얻는 방법은 돈을 잘 버는 방법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작은 일부터 꼼꼼히 신경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항상 칭찬받을 수 있다. 작은 일이 사람들의 눈에 더 빨리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회는 휴일처럼 가끔 주어지는 것이지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네. 칭찬, 격려, 배려, 인정. 이거 네 가지만 알아도요. 어느 정도 인간관계 한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 예전에 제가 또 그랬죠. 그 사람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장점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찾아요. 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빨리 스캔해요. 그래서 얼른, 네, 상대를 만났을 때 3초 안에 그 사람의 장점을 딱 이야기해주면 정말, 음,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이죠. 네. 칭찬, 격려, 인정, 배려. 네. 격려. 네네. 결국 예의 바른 행동이란 평소 우리가 입은 옷과 같아서 너무 헐렁해서도 너무 달라붙어서도 안 된다. 빈틈없이 신경을 쓰되 약간의 여지를 남기고 편안하게 대하되 기본적인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책에서 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대인관계는 사업의 성패와 업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음. 따라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심을 보이고 도와줘야만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 네. 음, 관계도요. 내가 일부러라도 그 사람의 관계 유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인연을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 연락하고 관계를 맺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또 지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형성도 내가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6세 소년이 연륜 있는 현인을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얘야, 그 나이에 벌써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한단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진정으로 중요한 도리를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말았단다.
네. 그럼 네 가지를 말해주마 라고 했대요.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을 타인으로 여겨라. 이 말의 뜻을 설명해 볼 수 있겠니? 소년이 대답했다. 내가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 나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여기면 고통이 경감되고, 내가 미칠 듯이 기쁠 때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여기면 그 기쁨이 지나치지 않고 잔잔하게 변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현이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다. 둘째, 타인을 나처럼 여겨라.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타인의 불행을 보듬어주고, 타인의 요구를 이해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셋째, 타인을 타인처럼 여겨라. 소년이 말했다. 그 말씀의 뜻은 각자의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핵심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자 현인이 큰 소리로 웃었다. 좋아, 아주 좋아.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자, 그럼 넷째, 자신을 자신처럼 여겨라. 이 말은 좀 난해하고 애매하지. 말의 의미를 찬찬히 음미해 보도록 해라. 소년이 입을 열었다. 그 말의 함의는 한순간에 와 닿지 않는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에는 많은 모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통일시켜야 하죠? 현인이 말했다. 아주 간단해. 삶의 시간과 경력들이 해답을 알려줄 테니까. 소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머리를 조아리고 자리를 떠났다. 후에 소녀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었으며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현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즐겁게 살았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기쁨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는 상투란 네 가지 원리에 다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인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자. 이때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떠했을까?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의 심정을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받아들이고 상대가 얼마나 기쁠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그 기쁨과 희열을 공유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상대방의 일을 자신의 기쁨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슬퍼해 준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네, 스스로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자신을 타인으로 여겨라. 자신을 타인으로 여겨라. 둘째는 타인을 나처럼 여겨라. 타인을 나처럼 여겨라. 세 번째, 타인을 타인처럼 여겨라. 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자신처럼 여겨라. 그 의미를 다 아시겠어요? 네. 워싱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단 한 번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령하듯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같아서 썩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거의 열의 9번은
직접 비서실로 찾아가서 일을 처리했으며 간혹 직무실로 불러낼 경우에는 직접 방문 입구까지 마중 나가서 있었다고 한다. 네. 음,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것으로 마치겠고, 내일 또 봬요. 일단은 급하게 마무리를 해요. 내일 다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